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지정도로의 위상을 높여라.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구 도로, 이하 지정도로라고 하겠습니다. 지정도로는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만들어진 지정도로는 그동안 건축법의 진화, 그리고 타법령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도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 시 제출한 진입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으로 포기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도 의무 예외를 축소하라. 그리고 세 번째, 지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막다른 도로의 정의를 구체화하라. 그리고 지정도로를 훼손하면 처벌 규정을 만들어라. 5가지를 통해서 건축 허가 때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그러나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지정도로 그리고 조례도로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이면서 지정도로 관리자인, 실제 관리는 소유자가, 현황도로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만 도로대장을 관리한다 그 말입니다. 도로대장의 관리자인 지자체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처음 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현황도면, 배치도와 그리고 진입로 접도 의무가 돼 있는, 그리고 현장 조사서 이런 등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국토부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서 필요시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 건축법 지정 도로 위상을 높여가지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될 때에 소방도로 도면을 그려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허가 신청자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위치 및 폭원, 대지 경계선 즉 건축물의 진입로를 배치도에 표시해서 허가권자에 제출하였습니다. 1962년 당시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제기획원령 제11호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도서에 아래 도면을 같이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하는 여러 가지 도서에는 도면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근 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배치도의 축척, 방위, 대지의 경계선,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 대지가 접하는 도로 위치 및 폭원, 그러니까 대지가 접하는 도로 위치 및 폭원을 허가 신청 도서에 그려서 도면을 같이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진입로가 공도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서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면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이므로 지금 그런 현황 도로는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 예외로 봐서 동의 없이 허가하거나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허가 신청자의 도면 등을 지정도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대법원 982-1280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토지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접수 시의 현장 조사서와 측량 성과도 서울특별시가 보관하고 있는 1982년 1차 항측 판동 현황
도의 내용이 이 사건의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982-12802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현황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이용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 뿐 허가권자의 재량권인 접도 의무를 막거나 조례도로 지정을 막는 판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장은 건축물이 있는 또는 건축물이 있었던 진입로는 당시 허가 신청서를 확인해서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없는 현황 도로의 공도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진입로의 공도 여부도 1차적 판단을 해서 조례도로로 지정하는 등 지자체와 국토부는 수십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온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위상을 높이는 두 번째, 반대로 허가청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 예외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이 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각 지자체가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웃 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건축법에 대한 국토부 및 법원의 해석은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지자체는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 예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조문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건축허가에서 기존의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필요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44조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도 의무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45조에 의한 조례도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필요시에 보상을 해서 현황도로 소유자가 억울하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동안 농촌 등 교통량이 적은 곳의 주민들에게 건축법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확보 완화 규정이 이제는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로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법 지정도로는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즉 사용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를 해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9-25890입니다. 그래서 지정도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는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되 포기로 판단을 했다면 그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법제처 및 경기도 사정컨설팅에서는 도로관리대장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사용승낙의 효력 범위를 지상의 도로에만 한정한다고 해서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분쟁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막다른 도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골목길은 막다른 도로가 있고 통과도로도 있습니다. 이 막다른 도로는 1976년 2월 1일 건축법에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너비 4m 미만의 도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만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법조문 보겠습니다. 건축법 2조 1항 15호 당시에는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가로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포구 도로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게 1976년 2월 1일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는 막다른 도로라는 개념이 용어가 없었던 겁니다. 건축 허가 시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그러니까 건축 허가 때마다 시장 군수가 건축법 도로라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막다른 도로가 76년 2월 1일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1976년 1월 31일까지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공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죠. 76년 1월 31일까지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라는 것이죠. 다만 너비 4m 미만의 도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경우에만 공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6년 2월 1일 이후에는 모두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만 공도입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은 도로는 지금이라도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너비 4m 미만의 도로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있는 것이죠. 즉 76년 1월 30일 이전의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골목길의 너비 기준이 76년 2월 1일 이후부터 강화된 곳이 있을 것인데, 이런 건축물을 개축하려면 허가권자의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국토부는 명확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위상을 높이는 방법. 최근 건축법 지정도로 소유자의 권리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간혹 건축법 지정도로를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법의 지정도로를 그 소유자 등이 훼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법을 수호해야 하는 지자체가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벌 조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건축법 지정 도로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정 도로 이용자는,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라고,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라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지정 도로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인데, 그 공도라고 지정한 도로를 소유자가 훼손하면 그 지정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이용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국토부는 빨리 법을 개정해서 지정도로 위상을 스스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185조 일본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는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등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하고 상의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육로가 되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이든 기존의 건축법 지정 도로는 일단 공도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 지정 도로를 막거나 훼손하는 것은 두 가지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도로는 건축법 도로인 공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정 도로를 이용해서 새롭게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허가 신청자는 그 지정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정 도로 소유자가 스스로 타인의 진입로로 사용하라고 사용락을 해 주었지만 지정 도로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사용 승낙은 시군구청에 제출했지만 현황도로 소유자가 허가권자가 건축법 지정 도로라고 지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도시 면적인 경우에 지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최근에는 선진적인 지자체는 그런 경우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용락을 받은 걸 가지고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일 때는 건축 허가에서 건축법 지정 도로로 된다는 전제 하에 미리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하고 공고하는 것과 허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정되지 못한 현황도로도 있고 지정된 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현황도로와 지정도로는 모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현황도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이 없어서 각 지자체가 건축법 도로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는 그 진입도로를 모두 건축법 지정도로로 만들지 않고 접도 의무 예외로 허가할 수도 있고 사용승낙 없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토부 및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건축법 도로가 지정되었지만 근거가 없는 도로를 조례도로로 지정하고 다만 억울한 현황 도로 소유자는 보상을 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별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의견은 지난 100여 개의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